아우디 Q5입니다. 기본 트림이 있고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꾸준한 상품성 개선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지금 보더라도 그렇게 올드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릴은 최근 아우디의 트렌드들 모두 고스란히 담고 있고요. 조금 잘해주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인데요. 프리미엄 모델,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뿐만 아니고 기본 모델에도 장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라인들이 본니디의 주름 말씀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날카롭게 준비 잘 해주고 있고요. 범퍼의 디테일도 보시면 과감하고 공격적인 느낌들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일반 모델하고 프리미엄 모델하고 아래쪽에 요 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같이 보지 않으면은 크게 그렇게 도드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랑 크러쉬패드 중앙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LED 매트릭스 램프는 야간 시야가 좋은 편인데요. 지금 앞쪽에 틴팅이 좀 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폭이 넓다라는 거, 가운의 폭이 넓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상향등을 선택하더라도 초점의 변화가 없습니다. 초점이 뚜렷하게 잘 맞기 때문에 야간 안전 운전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변이 조금 밝아서 정확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네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퍼들 램프랑 측면에 도어 스커프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옵니다. LED 테일 램프는 야간에 굉장히 또렷하게 차량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 빛이 있어서 정확하게 가늠은 안 됩니다만 아래쪽을 보시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어느 정도까지 퍼져 나가는지는 가늠하실 수가 있죠. 방향 지시등은 앞뒤 모두 순차 점등 방식의 LED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상등과 상향등, 하향등 모두 점등시켜 놓은 상태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LED 콤비네이션 램프는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LED를 갖춰주고 있고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도 순차 점등 방식으로 방향지시등, 비상등 모두 다 작동을 합니다. 센스있게 번호판 보조등도 LED로 챙겨뒀네요. 측면에 와서 보더라도 뒤쪽으로 넘어가는 선들, 특히 이 본닛에서 뒤쪽으로 쭉 넘어가는 이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날카롭게 전달이 됩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차량이 이렇게 커서 거부감이 있는 크기는 아니죠.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84cc고요. 최고 출력은 265마력, 토크는 37.7입니다. 7단 에스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엔진 소음이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그런 거 느끼지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안쪽에 마무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의 균형 감각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앞뒤 오버행이 짧고요.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감이 있고 좀 스포티한 맛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20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55, 45, 20입니다. 뒤쪽에는 WD10, 뒤쪽에는 멀티링크 조합의 서스펜션인데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상당히 질 좋은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죠. 사이드 스커트를 조금 도톰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하단으로는 매트한 느낌의 실버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앞쪽에도 보시면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같고 이 아래쪽에만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간결합니다. 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요만큼 반바퀴 정도만 딱 돌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캡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앞에서보다는 뒤쪽에서 봤을 때 차량이 조금 더 크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테일램프는 LED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지시등도 LED면서 순차 점등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은 아무래도 테일램프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은색 라인, 아우디 엠블럼 아래에 있는 이 은색 라인 때문에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역시 은색으로 길게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이 있고요. 언뜻 보면은 머플러가 직관형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테이션이고, 하지만 양쪽으로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은 이쪽하고 이 아래쪽으로도 바닥을 보고 있기는 한데 머플러는 듀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로로 라인들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의 차분하고 좀 스포티한 맛도 잘 살아주는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부드럽고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실내 공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트렁크 뒤쪽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국내의 SUV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나 유럽에서의 느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은 또 그렇게 많이 빠지는 트렁크도 아니고요. 안쪽에 마감 처리 깔끔하고 양쪽으로 길게 바 타입으로 이렇게 보시면 실내등 LED로 꼼꼼하게 챙겨뒀습니다. 바닥 공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고요. 이런데 패널 같은 거 보면 조금 도톰하게 준비해놨고 꽉 차임새 있게 공간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 펑크3 킷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데 알루미늄으로 마감 처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급감도 곳곳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안쪽에서 타고 내릴 때 이 뒤쪽에 짐 공간하고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텐션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괜찮고요. 보통 이 정도 차량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전동으로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우디 Q5는 이렇게 수동 레버 타입으로 잡아당기면 6대4로 분할이 되네요. 지금 보시면 6대4로 이렇게 분할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러기지 스크린하고 앞쪽에 좀 정리를 해보고 제가 공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2열 등받이를 접어보면 앞쪽이 조금 각도가 있죠. 앞쪽이 높고 뒤쪽으로 슬로프가 좀 많이 내려가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실 때에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받이를 접고 내릴 때에는 이 아래쪽에 이 레버를 이용해서 각도 조절하고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공간입니다. 러기지 스크린을 정리했고요. 등받이도 접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국내 경쟁하고 있는 SUV들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공간은 이 정도고요. 위쪽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안쪽 깊이에는 이렇게 손잡이도 충분히 배려를 해뒀습니다. 전동 텔게이트 버튼으로 조작하실 수 있고요. 약간 속도감이 있죠? 스마트 키는 슬림한 디자인이기는 한데 약간의 무게감도 있어서 그립감 같은 것들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손에 잘 들어오죠. 아웃사이드도 핸들에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까지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물론 되어 있고요. 도어는 꽤나 두툼한 느낌이 전내에 들어서 약간 안정감 같은 것들도 느껴지고 있고요. 실내 느낌은 블랙 원톤이라서 차분하고 깔끔합니다. 막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들을 자아내기보다는 실용적인 느낌, 뭔가 실용적이고 깔끔하고 내구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꾸준하게 받게 되고요. 안쪽에 조명 같은 것들은 모두 다 LED로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덕분에 실내에서의 개방감 좋은 편에 속하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이 소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조립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시트, 전동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각이 좀 살아있고 만져보면 텐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뒤 모두 오토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맵포켓 크기 적절하고요. 길이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기 넓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하실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여기서 레버 타입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특이한 게 보통 이 플레이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우디 S라인이라고 이렇게 돼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 측면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차랑 조금 다르죠. 보통은 여기에 위치하는데 이 아래쪽을 감싸주고 있고요. 페달은 일반형인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풋레스트 각도 적절했고 앞에 본닛 여는 이 레버가 굉장히 좀 널쩍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이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조명은 로터리 타입으로 갖춰주고 있고요. 조금 전통적인 방식이죠. 시트는 장기교를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죽 재질 적절하고요. 앞에 안장은 수동으로 이렇게 길이 조절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허리 받침은 4A 타입으로 전동이고요. 다른 차량들보다 이 옆에 날개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아주 잘 잡아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헤드레스트인데 헤드레스트가 앞뒤로 안 움직이고 이 위아래로만 이렇게만
위아래만 가능하고 이 각도 조절이나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체형에 따라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 타입 시동은 센터 터널 요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료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꽤나 좀 마일드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클러스터는 12.3인치인데 깔끔합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딸깍딸깍하는 요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만져보면은 뭔가 좀 기계를 꽉 잘 짜여진 기계를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이 돼서 저는 요 부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고요. 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체 화면을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로 꽉 채워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컴포트, 이피션시, 오프로드, 오프로드 있고요. 인디비듀얼 있고 다이나믹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죠. HUD도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잡힐까요? 여기 잡히죠. 여기 잡히는데 폰트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성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아우디가 좀 깔끔하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렇게 크게 배려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한 느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반펀칭이나 타공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스티어링의 그립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이 부담 없이 운전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안쪽에 있는 정보들 뭐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티어링의 열선하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그 다음에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틱 타입으로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리랑 이 속도 같은 거 조절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7단 에스트로닉 같은 경우는 빠릿빠릿한 변속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편인데요. 그런 거 좀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10.1인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크기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쪽에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딱딱 끊어지는 맛,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의 탁탁탁 이거 끊어지는 요 맛이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렇게 인디비듀얼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이내믹 모드는 스포츠 모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운데 네모나게 여기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요. 조작감이 딸깍딸깍 하면서 이 끊어지는 맛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뭔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좀 심플하죠. 그래서 공조장치 컨트롤 딱 돼 있는데 여기도 이 피아노 버튼 타입하고 손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해당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누르면 이제 조작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바람의 세기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지션 설정 가능하고요. 요것도 위아래로 움직여지는군요. 그리고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죠. 통풍하고 열선이 동시에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다이얼로 온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누르면 오토 모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조작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뭐 다양한 기능들,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하는 것부터 오토 스탑 앤고 온오프 기능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놨고요. 모니터 온오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도 있고 센서 온오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별도로 이제 저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 줄 알았는데 수납 공간을 마련해 뒀고요. USB는 A 타입으로 입력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은 왼쪽에 있고요. 여기도 조그맣게 공간을 배려했는데 조금 더 넓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피아노 블랙이 너무 하이그로시 처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어 노브는 약간 각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또 손에 착착 잘 들어옵니다. 그립감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요. 보기랑 다르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피는 이 뒤쪽에서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뒀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측면에도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것들 세워서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메인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은 여기에서 이제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볼륨 컨트롤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슬라이딩이 돼요.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면서도 무선 충전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암레스트 아래쪽 공간이 그렇게 많이 크거나 넓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챙겨뒀습니다. 암레스트 자체는 뭐 널쩍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팔 받침으로서의 기능은 부족함이 없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죠. 잡아당겨 보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카펫 같은 걸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꼼꼼하게 처리 잘 해줬고요. 선바이저는 조명이 커브랑 연동되는 방식이고 LED로 챙겨뒀습니다. 맵등은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뚜렷하게 기능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조명이 안쪽에 챙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면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죠. 지금 유리도 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좀 어둡게 찍힙니다. 저까지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커튼만 따로 가능하고 커튼하고 유리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고 각각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한번 닫아볼게요. 뒤에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굉장히 큽니다. 카메라 후진했을 때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렇게 해상도가 썩 나이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사선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약간 어른어른하게 촬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화질은 조금 아쉽고 어라운드 뷰 갖추고 있는 점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좌석은 이중접합 차음유리였는데요. 뒷좌석은 일반 유리고 요만큼이 남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선쉐이드 챙겨뒀고요. 이게 있으면은 정말 편하죠.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의 디자인은 앞좌석과 같은 형태고요. 맵포켓 적절하게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이 바닥 공간이 밑으로 파여 있어서 높이는 굉장히 높게, 안장하고도 높이가 꽤 되죠. 높이는 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레그룸이 썩 그렇게 넓게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국내 SUV들하고 또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다른 유럽 SUV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넘어오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뒷좌석은 저는 그렇게 넓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레버를 사용해서 등받이 접으실 수도 있고요.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 요 정도, 딱 요 정도입니다. 지금 가운데 여기하고 저기 층이 지죠, 요만큼. 요 정도만 각도 조절이 가능하는 것도 조금 저는 아쉽고요. 등받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장거리에서 이렇게 막 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보기랑 다르게 은근히 또 목과 머리를 잘 받쳐줘서 나름 또 편안했고요. ISO 픽스 같은 안전장비는 기본으로 갖춰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컵홀더 2개 이렇게 안쪽에 팝업 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 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뭐 암레스트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승하차가 불편한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 레그룸이 높이는 괜찮은데 이 길이가 주먹 2개 정도 빠듯한데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썩 넓다라고 느껴지는 않습니다. 헤드룸 공간은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에어벤트 같은 거 갖춰주고 있고요. 이 차량은 3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공조장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뒤쪽도 별도로 온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는 좌우측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과 USB A 타입으로 충전만 가능한 단자 갖춰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콕핏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비행기를 형상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아우디에서 저는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좀 세련됐다라는 이미지? 세련됐다라는 이미지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차를 처음에 받았을 때 가격 대비 과연 어떤 장점, 어떤 성능들을 보여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긴 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체 세팅을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인데 스티어링이 가벼우면서도 이 코너링을 해보면 날카롭고 다소 또 묵직한 느낌들,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묵직한 느낌들도 충분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날카로운 코너링과 안정감 있는 반응들은 아마 차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부터 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까지 두루두루 폭넓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부분은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 이 소음 부분인데요. 앞쪽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하다라는 거 분명히 전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A필러 쪽에서 시속 한 100km, 120km 정도까지는 거의 풍절음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 잘해주고 있고요. 분명 앞쪽에만 이중접하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뒤쪽이 앉았을 때도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정숙하게 꾸준하게 좋은 모습 이어져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타이어 사이즈가 좀 환풍기가 있는 편에 속하는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로 조건이 터널 아니고요,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내의 정숙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연비는 10km대 초반으로 알고 있고 도심에서는 9km대, 고속도로에서는 11km, 11.7, 11.8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약 13.2에서 14.1, 공인연비는 훨씬 상회하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계속 주행을 했고 에코 모드로 신경을 조금 더 쓰게 됐을 때는 15km대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도심 주행 연비는 공인 연비랑 굉장히 좀 근사치에 있었고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는 공인 연비를 훨씬 더 상회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또 효율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7단 에스트로닉 같은 경우에 시속 100km가 약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배기량은 낮지만 엔진 마력수나 토크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힘의 여유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준 속도를 비교적 낮은 rpm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아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연비 부분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브레이크 부분은 초반부터 담력이 꾸준한 편이고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쉽게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른 이 경쟁 SUV들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일반적인 주행에서 이 차의 제가 말씀드린 특성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극단치로 차량을 몰아붙여 봐야 이 Q5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7천만 원대의 가격 부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4기통 2.0 터보 엔진이지만은 엔진 회전 질감이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배기음도 직관형으로 듀얼로 뽑아서 이 직관형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고 바닥을 향해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 또 이 듀얼 머플러를 뽑아주고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서 다이나믹으로 넘어갔을 때의 느낌들은 제법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특히 이 S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터보렉 같은 것들도 크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 패드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기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응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4기통 특유의 그 거친 느낌, 그 갤갤거린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은 통상적인 주행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도심 주행에서 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아니면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시에 조금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 엔진에 대한 반응들도 잘 부드럽고 조용한 측면에서 잘 해주고 있다는 점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킥다운 같은 거 해봐도 상당히 힘의 여유가 느껴지고요. 순간적으로 팍팍 터지는 이 토크감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도 좋은 편이고 엔진의 반응도 회전 질감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 전체적으로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A필러 끝이 약간 좀 넓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 시야에서 약간 좀 거슬리기도 하는데 적응이 되고 나면은 그게 이렇게 단점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 아웃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고 블라인드 스팟이 이렇게 노랗게 안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거울에 들어오거나 이 A필러 쪽에 들어오는데 특이하게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주황색 불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요. 어떤 이 운전자한테 워닝을 주는데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랑 10.1인치인가요? AVN은 이 층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약간 클러스터가 아래쪽에 있고 AVN인 이 패널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일단 전방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한눈에 의외로 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승차감은 잔진동 같은 거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고,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나름 또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전자의 니즈를 폭넓게 좀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 도심 주행에서는 가벼웠는데, 가벼우면서도 날카롭고 이 안정감 있게 돌아나가는 이런 느낌들 구현하기가 사실상 쉬운 건 아닌데, 그런 걸 골고루 감안을 해봤을 때 Q5의 스티어링은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7천만 원이 넘는 가격대가 부담이고, 도대체 이 가격을 어디에다가 이 아우디가 썼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잘 버텨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틱 타입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쳐주면 5km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충분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거리 조절 같은 경우는 이 별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스틱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선이 하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단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단계로 거리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리 조절의 민감도도 제법 있는 편이라서 만족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별도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우디 순정 오디오인데도 나름 또 힘도 있고 스피커 개수도 좀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고음하고 중음, 저음 말고요, 고음하고 중음의 밸런스가 다른 순정 오디오들에 비해서 조금 좋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순정치고 나쁘지 않은데요. 이 차의 단점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가격,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7천만 원을 넘어섰죠. 6천만 원대에서 머물러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쪽 공간은 괜찮은데 그래도 또 6천만 원, 7천만 원이나 하는 차량인데 뒤쪽의 공간이나 이 시트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쿼트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밸런스,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셋업, 그리고 쿼트로까지 연동이 되고 있어서 코너링 같은 거 조금 적극적으로 가져가 봐도 아주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재미 같은 것들도 운전자한테 그때그때 전달을 해주니까 안정감 있으면서도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런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아우디가 잘해주고 있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심에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정숙합니다.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 정도라고 하면 옆에 동승하신 분한테 이 차가 4기통인지 6기통인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의 이 4기통 터보 엔진, 이쪽은 4기통 터보 엔진들이 사실 좀 많이 카랑카랑하고 좀 약간의 거친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승해보면은 상당히 좀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이 듭니다. 물론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친환경적인 거, 예를 들면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CO2 배출량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전기 계통에 조금 더 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MVH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속 페달 자체도 움찔움찔하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나가는 굉장히 좀 경쾌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도심 주행에서도 만족도는 높습니다. 바깥쪽 날씨가 덥고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소음보다는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은 여전히 조금 전달이 됩니다. 제가
이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의 2.0 터보 엔진이 약간 거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링 시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네요. 공인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10.2고요. 도심에서가 9km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약 8.2에서 9.1? 9km, 그러니까 8km 초반에서 9km 초반까지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는 7km대 후반도 간헐적으로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연비는 공인연비에 굉장히 좀 근접한 연비 보여주고 있었고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9에 맞춰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바깥쪽 온도는 오늘 35도네요. 일반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의 반응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가벼운데 불안해서 보타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가볍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실내 때도 제가 리뷰할 때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립 자체가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이 그립도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 가볍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도심 주행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핸들이. 265마력의 토크가 37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덕 구간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속 페달에 전혀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엔진 회전수는 상승은 하지만 꾸준하게 토크감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힘의 여유가 느껴진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딱히 설명을 굳이 꼬집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차가 6기통인지 4기통인지 일반인 분들은 조금 혼동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세팅이 좋다.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고 힘도, 도심 주행에서의 힘도 굉장히 잘 받습니다. 이 차량 가격을 또 떠나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형이 6,500만원대이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로 7,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라고 그러면 이제 국산차랑 비교를 굳이 이제 해보게 되면 제네시스의 GV70이나 GV80까지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옵션을 웬만큼 넣어서요. 특히 GV70 같은 경우는 꽤나 옵션을 많이 넣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실내 크기라든가 편의 장비에 있어서 비교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이 편의 장비를 기준으로 차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에 너무 이 옵션이라든가 실내 공간이라든가 시트의 어떤 기능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헤드레스트라든가 쿠션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는 이 기본기에 충실한 차로 좀 받아들이시고 타셔야 될 것 같고요. 왜 7천만 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나 어떤 소음, 진동, 소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 아주 격하게 차량을 몰아붙여봐도 한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이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 본인이 차를 구매할 때 눈에 보이고 좀 편안한 것들의 본질을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본기라든가 어떻게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하체 쪽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질 좋고 검증이 되어 있는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두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첨언드리면 저는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죠. 그러니까 기본형 모델도 그렇고 이 프리미엄 모델도 6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을 넘기지 않고 6천만 원 후반에서 딱 이 가격을 책정을 해서 조금의 프로모션이 붙었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이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저는 두 가지만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효율 모드하고 이 승차감 모드 두 가지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효율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승차감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의 평균 연비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상 아우디 Q5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